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이달 말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설운동장 임시청사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임시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LH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건립비도 유동적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28개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 해신동 옛 군산 횟집 건물에 그래피티 포토존이 제작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청년들이 주체가 돼 군산 문화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라이브 페인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명입니다.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 714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만 1,419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782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새 익산과 군산에서 6명 등 도내에서 모두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에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13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익산 A교회 관련 접촉자로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의 확진자는 정확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40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31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756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4개월 동안 도내에서 하루 4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도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700여 명입니다. 이는 도내 전체 인구 179만여 명의 0.1%로 한 달 평균 120명,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명입니다. 확진자가 최고 많이 발생한 달은 지난해 12월 502명이고 가장 적은 달은 지난해 5월 3명입니다. 익산 한라면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56분쯤 익산 한라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익산소방서는 지진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이달 말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임시청사 이전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시의회는 LH가 신청사 건립 수익 모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개발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또 청사 건립비도 유동적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신청사 건립에 나서는 익산시.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LH의 명확한 투자 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사 건립에 나서줄 것을 익산시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LH의 수입 모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발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청사 건립비도 유동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H의 수입 모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6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LH는 익산시와 아파트 건립 이익금 380억 원, 상하수도 사업단 부지 매입비 67억 원 등 447억 원을 부담하는 예비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LH의 최종 입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사 건립비는 또다시 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 신청사 건립 비용은 지난 2018년 최초 발표 때 480억 원, 이후 같은 해 12월에 진행된 시민 설명회에서는 758억 원, 이듬해 언론 브리핑에서 850억 원, 현재는 947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금의 건립비는
지난 2019년 행안부 타당성 검토와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비는 이산시가 마련하고 수입 모델인 옛 경찰서와 상하수도 사업단 부지 개발은 LH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신청사 건립비가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는 거죠. 의회청사나 지하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그런 거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결과가 우리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의뢰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듣겠던 그 금액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LH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 구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협약에 따라 건축 설계 융합비 등 지난해 비용 17억 7,300만 원과 올해 공사 1차분 비용 221억 7,300만 원은 이산시가 부담합니다. 내년도 공사 2차분 비용 369억 원과 2023년 공사 3차분 비용 339억 4천만 원은 이산시와 LH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LH와 이산시는 예비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로 LH의 최종 입장이 변한다면 내년 공사비 부담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산시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힘든 부분인 만큼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이산시는 14일 이산시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LH 상황 관련 없이 시청사는 우리 시에서 이미 기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 확보가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2년 사이에 껑충 뛴 신청사 건립비에 최종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불신을 사고 있는 LH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임시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이산 신청사 건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에 조성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지 매립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립 공사가 끝나 오는 6월부터 상하수도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야영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오는 2023년 8월 열리며 170여 개 나라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LH 본사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등 19곳 8,612세대로 70%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임대료 체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LH 본사를 방문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옛 군산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전북교육박물관을 신청해 2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달 30일 2차 현장 평가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14곳 가운데 6곳은 통과하고 군산을 포함한 나머지는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시체험 프로그램 부족으로 현장 평가에서 지적됐다며 최대한 보완해 다음 평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가 오늘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약식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는 사업비 91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그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등 강사진 16명이 배치됐고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기본과정과 방과 후 과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또 독어와 불어 등 제2외국어 강습도 이뤄집니다. 군산시가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이 선별로 이뤄진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피해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어르신.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재활용품 단가가 뚝 떨어져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갈 때는 한 달에 한 20만 원 됐는데 중국에서 안 가져간 뒤로는 한 달에 한 7, 8만 원 채우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군산에서 문을 닫은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군산에서 3만 4천여 명이 304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선별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계층이 생겼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선별적 방식을 보완한 맞춤형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선별 지원을 하다 보니 분야별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한 소상공인 1,500여 명과 문화예술인 300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휴원이 잦아 경영 악화를 겪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게는 100만 원을,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다자녀 가구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을 더 주고 재활용품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20명에게도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0.8%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세와 상하수도 사용료 등 세제 감면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군산형 핀셋 지원 사업의 규모는 신규 사업 15억 5천만 원과 계속 사업 155억 원 등 28개 사업에 모두 170억 원으로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려운 분야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170억 7천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는 28개 사업에 약 56억 원 플러스 우리 세제 감면이 약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업종 지원에서는 약 18억 원, 취약계층 지원이 13억 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약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12,000여 명, 민생 대응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익산 나눔곡간이 운영 3개월 만에 이용자 6,000명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나눔곡간 이용객은 5,644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물품은 2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나눔곡간은 하루 평균 425명이 지원 접수를 하고 있고 대기자는 1,544명입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운영된 이동곡간을 통해서는 2,68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군산시는 가을에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 홍보와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 달까지 야외 전시와 거리 공연 등을 엽니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근대 쉼터에서 그동안 열렸던 시간여행 축제 사진을 전시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까지 주말마다 경암 철길마을과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거리 버스킹과 퍼포먼스 공연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군산의 역사 속 그날을 담은 일러스트 전시와 동백꽃 타임캡슐 포토존도 운영합니다. 올해 군산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경쟁률이 평균 5대1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5일부터 희망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0명 모집에 1,589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0명 모집에 190명이 신청했고 일자리 사업은 280명 모집에 1,399명이 신청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업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일자리 사업은 오는 8월까지입니다. 군산 해신동에 그래피티 포토존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피티 포토존 제작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군산 청년이 주체가 돼 진행되는데요. 포토존은 옛 군산 횟집 건물에 제작되고 어제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라이브 페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해신동 한 건물의 그래피티 포토존 라이브 페인팅 현장입니다. 낡은 판잣집들로 가득한 이곳에 청년 작가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토존 제작은 시너지팀을 비롯해 20년 이상 그래피티를 그려온 1세대 아티스트 후디니 제이플로우가 참여합니다. 특히 시너지팀은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한 청년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구성된 군산 청년 소모임입니다. 또 이번 제작은 라이브 페인팅으로 진행되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토존 제작 과정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합니다. 라이브 페인팅은 지금 작가님들이 실제로 그리고 있는 장면을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좀 퍼포먼스적인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후디니 작가님은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좀 위트 있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번 포토존 제작은 주민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 제한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점을 제안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신동에 포토존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이 월명동 근대문화 역사거리에서부터 여기 해신동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피티는 벽과 건물 등에 스크래치를 내는 기법과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 문자입니다. 과거에는 그래피티가 빈민가 거리낙스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공공미술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아 도시미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 범죄 예방에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해신동 상권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그래피티 포토존 제작. 문화클러스터 구축 사업지와도 붙어 있어 관광 자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90살 강영구 옹이 71년 만에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강영구 옹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하면에 사는 강영구 옹은 한국전쟁 당시 1사단 12연대 소속 육군 병장으로 여러 전장에서 헌신 분투해 1950년 12월 30일 서운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전시의 혼란한 상황 탓에 수여 과정이 누락돼 왔습니다. 이번 무공훈장은 군산시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협력으로 참전 용사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서 71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와린마을 주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오늘부터 익산시청과 원광대 사거리 등지에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주민들은 금강농산의 담뱃잎 찌꺼기 불법 건조로 인한 암 발생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 등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위반 사업장 8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특별사법경찰팀은 군산의 20곳 사업장을 단속해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한 사업장은 자재와 토사의 방진 덮개 조치를 하지 않고 살수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산 먼지 억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군산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에 여성과 인권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은 여성과 인권 전문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임용과 업무평가, 인사, 감사,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은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산부 휴게실 243곳에 대해 12개 영역에 걸쳐 53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2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센터 화장실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만이, 건물 경사로는 4%, 승강기는 11%만이 인권 친화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주민센터의 주차장은 전체의 31%인 76곳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SNS를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한 후 6차례 흡입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겨냥한 고령 친화식품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고령 친화식품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식품산업 네트워크와 기업 지원시설 인프라를 연계해 고령 친화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한 군산의 풍림 파마텍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 포상에서 풍림 파마텍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기존 주사기 사용에서 버려지는 백신 약액 20%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주사 잔량 주사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기존 주사기를 활용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백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 K방역의 선봉장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조아 카드의 가맹점을 연중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아이조아 카드는 음식점과 육아용품점, 학원, 미용실 등에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에서는 37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익산시는 다자녀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조아 카드는 2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막내가 만 12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평화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22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수제떡 전문점인 고우담이 떡 케이크를 기부했습니다. 지원하는 떡 케이크는 관내 홀몸 노인 15가구에 실제 생일에 맞춰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잠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